네, 중3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 함수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 개념 정리에 대한 내용을 다 끝냈고 오늘은 그 배웠던 개념 정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3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의 문제 그리고 많이 나오는 개념들 위주로 해서 3문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 3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그 앞서 배웠던 개념 정리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세요. 길이가 6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담벽에는 철망을 사용하지 않고 닭장을 만들 때에 이 닭장의 최대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 그죠? 이 닭장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이 문제는 아마 유명한 문제겠죠. 우리 친구들 문제집 한 두세 번 풀어보다 보면은 이 문제 처음 만난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림을 먼저 그려보자면, 자, 여기가 벽입니다. 벽. 여기가 벽입니다. 이 벽을 어떻게 하냐면 길이가 60m인 철망을 사용해서 이렇게 두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다 철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철망. 자, 그러면 이 철망이 모두 60m로 됐다고 했죠. 60m.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거의 길이가 다 60m라는 얘기입니다. 60m인데 한쪽이 벽면이니까 이 벽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접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철망의 세로의 부분을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가로의 부분은 어떻게 나타내는 게 좋을까요? 자, 맞죠? 이거 전체가 60이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60-2x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x고 여기도 x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60-2x 해서 우리는 지금 이 닭장의 최대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최대 넓이를 우리가 y라고 뒀을 때 y는 x 곱하기 60-2x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이 닭장의 넓이가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쌤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식을 y는 전개를 시켜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60x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최대 넓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최대 넓이. 자, 최대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차 식을 어떻게 변형시켜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겠지만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나타낼 수 있는 표준형으로 고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0x가 되죠. 왜냐하면 플러스 60x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자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15 전체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플러스 450이 됩니다. 플러스 450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넓이 따라서 최대 넓이는 바로 450이 된다는 거죠. x가 15일 때 바로 450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 문제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y는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a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a와 b와 c의 부호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자, 한번 봅시다.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볼록하니까 A는 바로 음수죠. 위로 볼록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 축을 한번 보세요. 그래프 축이 지금 Y축의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좌동 우위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위 A와 B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에 있죠. 이게 뭡니까? Y절편 아니겠습니까? 그죠? Y절편이 원점보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래서 C는 음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수, 음수인 그래프를 그려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차근차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자,
y축, x축 해서 여기가 y축, 여기 x축 해서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C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부호가 지금 다르죠.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좌동 우위. 그러니까 오른쪽에 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의 축이.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음수라고 했죠. y절편이 음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축이 오른쪽이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래프의 축이 오른쪽이고 y절편이 음수인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셨죠? ABC의 부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 해석 문제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x의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직선 y는 x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을 텐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점 P에 우리가 x의 값을 뭐라고 둘까요? 점 P에 x의 값을 뭐라고 둘지 몰라서 그냥 선생님이 a라고 둘게요. a라고. 자, 그렇다면 점 P에 x의 값을 우리가 a라고 두면 y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a를 대입시켰을 때 y 값이니까 a제곱 플러스 3이 바로 점 P의 점의 좌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지금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y는 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q라고 했죠. 그러면 이 점 P랑 이 점 Q는 x의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y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x의 값이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점 Q도 우리가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x의 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x가 바로 a죠. a. 그래서 a, 요거는 x는 a라고 했으니까 x는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와 Q 점의 좌표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두 점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의 값은 y, 지금 P점의 y의 값과 Q점의 y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점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의 값과 이 녀석의 값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y 값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값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바로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a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최소값. 최소값이란 말은 아까 우리 저 앞에서 우리 최대 넓이, 최대값 구할 때도 했지만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표준형으로 구하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y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는 기본형의 모양으로 시작합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한번 그대로 진행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하고 플러스 이거를 2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3 상수항은 그대로 밖에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 이걸 그대로 한 번에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는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4분의 1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바로 4분의 11.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4분의 11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차함수와 관련된 3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까지 선생님이 이차함수 개념 정리를 이제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는 기말고사 대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늘상 잔소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영상만 본다고 다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반드시 스스로 푸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서 푸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셨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